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30년 있어도요, 내 적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야, 너한테 맞는 건 이거야 해서 마음도 안 가는데 해본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윤워크의 멘토 윤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는 적성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가 했을 때 요구되는 타고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적성을 찾는다고 그럴 때 적성 검사도 하잖아요. 많은 대기업들이 직무 적성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적성을 파악하는 데 쓰이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사람들을 미니멈하게 이 정도의 추리력 혹은 이 정도의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라든지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뽑겠다 해서 뽑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어떤 직무를 배치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성과 적성 검사는 또 다르다는 얘기는 또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의 근본적인 질문은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알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라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적성을 찾기 전에 내가 마음 가는 직무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흥미가 생기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발런티어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소리를 들고, 아, 너 참 잘하네 이거. 나도 재밌어. 나도 보람이 있고 그러면 더 신나요. 그러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뭘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보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칭찬해주고 실제로 거기서 요구하는 성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거 한번 기록해보는 거 적성 찾기의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차회 초년생들 혹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결정을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성 찾기에 몇 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해보지 않고 내 적성이 뭔지를 찾는다? 어불성설이라고도 보고요. 경력이 30년 있어도요, 내 적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적성 검사가 야, 너한테 맞는 건 이거야 해서 마음도 안 가는데 해본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도전해보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잘하네? 이거 재밌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심화하고 확장해 나가고 하면 그런 것들이 더 적성이 찾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를 주로 물어보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느냐, 보람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40대, 50대, 60대 이후 더 이제 가다 보면 의미가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의미가 있는 것이 같이 가게끔 시도해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 잘하는 일 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런데 이건 멘토링 채널이니까 개인적인 조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해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험을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모로코에서 교수 생활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저는 모로코에 갔으면 안 됐어요. 왜냐면 제 월급이 신입사원 때 받았던 월급보다 적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긴 했었는데 저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동 지역이라든지 모로코가 유럽하고도 가깝고 아프리카에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양분이 돼서 지금의 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 그냥 마음이 동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면 마음이 지금 동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성 찾기 순서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자면, 적성이 이제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것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선천적인 기질이나 선천적인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사용을 해요. 가정이 사람은 한 가지 성격 유형을 갖고 태어나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인데, 거기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격 유형은 뭘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것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가거나 더 잘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를 파악해 보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마음 가는 게 뭘까,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내 선택지를 좁혀 나가는 거죠. 시도할 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걸 내가 평생 할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인드셋으로 몰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한복 빠져보고, 그러고 나다 보면 이제 또 뭔가가 자기 이해가 생기고요.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나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고, 내 미래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시간 낭비를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학생들이 논문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저는 이제 교수기도 하잖아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해봤는데 논문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많은 경우에. 이거를 탐색을 하다 보면 내가 못 봤던 것도 보이게 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있고,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 쪽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변할까봐 논문 주제를 못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같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을 선택한 일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스스로 들여다보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그런 닷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흠뻑 들어가 있는 분들은 더 빨리 파악하실 거고요. 계속 주저하고 액션을 하지 않는 분들은 더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적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의 멘토링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